어떤 사람은 노래로 제국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그 제국의 기초를 만들고 또 끝내 문 밖에 남겨지죠. 아서크르덥의 후반부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쓴맛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우연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죠. 1954년 7월 5일, 엘비스 프레슬리는 선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게 잘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세션은 몇 시간째 답답하게 흐르고 있었고 뭔가 뚜렷한 순간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 쉬는 틈에 엘비스가 아서크르덥의 That's Alright을 더 빠르고 더 들뜬 감각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샘 필립스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즉흥적인 장면은 역사로 남게 되죠. 로큰롤이라는 말이 단번에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진공 상태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흑인 블루스의 구조가 더 빠른 감각과 더 넓은 시장을 만나 폭발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엘비스의 천재성만이 아닙니다. 그가 즉흥적으로 끌어올린 노래가 아서크르덥의 곡이었다는 점이죠. 폭발의 순간은 1950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화선은 그보다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화선 가운데 아주 선명한 이름 하나가 아서크르덥입니다. Well, now that's all right now, mama. That's all right for you. That's all right, baby. Any way you do now, that's all right. That's all right. 아서크르덥의 이야기를 단순히 엘비스가 훔쳐갔다는 식으로만 몰아가 버리면 오히려 더 큰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엘비스는 아서크르덥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1956년 인터뷰에서 어릴 적 아서크르덥의 노래를 들었고 자신의 야망은 그처럼 훌륭해지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죠. 이 대목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만 가두지 않고 그보다 더 큰 구조의 문제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엘비스는 전설이 되었고 아서크르덥은 전설의 출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중음악의 역사에서 돈과 산업적 보상은 대개 두 번째 사람에게 잘 가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러니 아서크르덥의 이야기는 엘비스를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미국 음악 산업이 누구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누구의 손을 놓아버렸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흑인 블루스맨들이 먼저 만들어 놓은 소리 위에서 새로운 시장이 자라났고 그 시장은 훨씬 더 큰 돈과 명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을 만든 사람에게는 그 체급에 맞는 보상이 거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서크르덥은 바로 그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도 남습니다. 단순한 원곡자 비하인드가 아니라 미국 대중음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의 비용을 누가 치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죠. 아서크르덥의 곡은 분명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엘비스는 그의 That's Alright, My Baby Left Me, So Glad You're Mine을 녹음했고 크르덥은 한때 로큰롤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은 그런 호칭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이 가장 잔인합니다. 이 정도로 이름이 퍼졌다면 적어도 생활은 달라져야 할 것 같죠. 하지만 관련 기록들을 보면 아서크르덥은 계약과 출판 구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끔 손에 쥐는 돈도 10달러, 15달러 수준의 작은 로열티 수표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노동과 버스 운전으로 생계를 버텨야 했죠. 이 문장 하나가 아서크르덥의 후반부를 거의 설명해 줍니다. 세상은 그의 노래를 듣고 춤췄는데 그는 버스를 몰아야 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세상은 그의 리듬 위에 새로운 시대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는 여전히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한 명의 위대한 음악가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차원을 넘어 이건 누가 산업적 성공을 가져가고 누가 출처로만 남는가 하는 구조의 문제로 이어지죠. My baby's little. She's built for speed. She's got everything now. The world that I need, she cried. 말년의 딕 워터맨이 아서크루덥의 로얄티 문제를 돕기 시작했고 1970년대 초에는 약 6만 달러 규모의 합의가 거의 성사될 뻔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이제는 조금 돌려받는가 싶습니다. 평생 밀리고 눌린 끝에 드디어 자기 몫의 일부라도 손에 쥘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 약속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돈은 끝내 아서크루덥의 손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이 더 아픈 이유는 그가 크게 분노를 터뜨리기보다 체념에 가까운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벌거벗고 이 세상에 왔으니 벌거벗고 떠날 뿐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남기죠. 아서크루덥은 197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그 뒤에 시작됩니다. 그의 저작권 문제와 미지급 보상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한 건 오히려 그가 죽고 난 뒤였습니다. 거대 음악 기업이 출판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해결 저작권 문제가 거래의 걸림돌이 되자 그제야 유족에게 돈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 대목은 정말 씁쓸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외면당하다가 죽은 뒤에는 서류상 문제를 정리해야 해서 보상이 흘러들어온 셈이니까요. 그러니 아서크루덥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노래를 남겼지만 그 세상은 살아있는 동안 그를 거의 구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서크루덥의 이야기는 오래 남습니다. 아서크루덥은 로큰롤의 왕이라기보다 그 왕이 설 땅을 먼저 다진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그저 엘비스의 원곡자로 끝나면 안 되죠. 그는 미국 대중음악이 분명히 빚지고 있는 이름이니까요. 지금까지 아티스트 이야기해주는 남자 이상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